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재밌는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스타워즈 5조 원짜리 레이저 요격기입니다. YAL-1A 미국의 레이저로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입니다.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SF 영화 스타워즈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저도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고 지금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레이저 무기 실용화의 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제국군이죠. 제국군 이 전투기들이 루크 스카이워크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레이저 붕붕 쏘죠. 이게 이제 한 솔로의 화물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쏩니다. 그래서 야, 저 레이저 무기 저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로 생긴 겁니다. 뭐 영화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영화 감독들 상상력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진짜 미 공군이 저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국가 정책의 구현이 됩니다. 바로 레이건 시대였죠. 1983년도인데 냉전 막바지에 미국의 전략방위구상 즉 SDI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구체화된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이 스타워즈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스타워즈 영화에서나 보셨죠? 이제 미군이 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도 백악관에서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 공군은 정말로 스타워즈 즉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적의 탄도미사일,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레이저 무기 실용화를 공언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배경은 이미 이렇게 실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잉 NKC-135 실험기인데요. 이 실험기는 항공 레이저 연구소 프로그램인데 보잉의 707 여객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KC-135 기체를 특수 목적으로 개조한 항공기입니다. CO2 레이저 발사 장치를 설치했으며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AIM-9 즉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소형 드론 요격 테스트에 성공합니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항공기 발사 레이저 무기를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했습니다. 자, 지금 뭐 요즘 북한 도발 때문에 리벳 조인트다, 코브라 볼이다 이런 정찰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그 KC-135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정찰기들은 RC-135 계열 정찰기인데 그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보잉 70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든 군용기입니다. 자, 여기 등짝에 보면 이 기수 부분의 등짝에 보면 뭔가 불룩한 게 있는데 여기에 CO2 즉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한 레이저를 생성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걸 이제 얹어가지고 레이저를 쏘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당시에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도 요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해봐야 뭐 조그마니까 미사일 중에서 가장 작은 미사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요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사탄 뭐 이런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게 이제 스타워즈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그 기간에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맙니다. 1991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적이 없어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이 기체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요 장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레이저를 생성하던 그런 장비 이런 거 다 떼내고 그래서 투산 애리조나주 투산에 있는 그런 비행기의 무덤에 스크랩 처리가 돼서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은 폐기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걸프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소련은 사라졌는데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 생긴 겁니다. 바로 처음에 이제 첫 나라가 이라크였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 이제 걸프전이고 그 쿠웨이트를 구해주고 그 침공했던 이라크의 지도자 후세인을 응징하는 전쟁이 바로 걸프전입니다. 그 걸프전을 할 때 이라크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런 곳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탄도탄을 아주 많이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당시에는 이제 이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팩3가 없고 팩2가 있었어요. 팩2도 지금처럼 이 파편을 집중 조사하는 터져가지고 파편을 한 방향으로 집중 조사하는 이런 방식도 아니었고 그냥 파편 터져서 뻥 터지는 인근에서 적의 항공기 인근에서 뻥 터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좌파 단체들이 패트리어트는 요격 성공률이 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격 성공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이 이제 가서 특수부대원들이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직접 때려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전투기들이 와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쏘고 해가지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 스커드 헌팅이라고 하죠.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야 이런 거를 패트리어트로 다 막을 수도 없고 특수부대로 하나씩 박살내기도 힘들고 뭐 좀 싸게 먹히고 확실한 방법 없을까? 이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이 상태였죠. 이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996년도 이제 미국이 걸프전 다 끝내고 평온할 때 야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을 잡을 가성비 끝판왕의 요격 무기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래서 미 공군님이 보잉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자, 미 공군님이요. 우리가 이번에 레이저 무기를 얹은 대형 미사일 요격기를 한번 질러볼까 하는데 말이야. 야, 너희 기술 충분히 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잉이 예, 고객님 어떤 수준의 제품을 원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이제 미 공군이 요즘 화학산소 요드 레이저 즉 코일이라는 게 유행하던데 이게 출력 대비 위력이 꽤 괜찮더라고. 이걸 너희 747 항공기에 달아서 한번 써볼까 하는데 이러니까 보잉이 이 고객님 정말 트렌드 읽을 줄 아시네. 저희가 이번에 최신형 747 400ER 버전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거기다가 딱 얹어서 쓰시면 이거 완전 고객님 스타일이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 공군이 이거 어디서 지금 약 팔고 개수작이야. 신품 안 사고 그냥 중고 가져와서 개조할 건데 그 중고 기체가 너희 747이라서 너희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는 다 됐으니까 너희는 그 통합 작업 만들기나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잉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국방 예산의 저승사자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죠. 이 럼스펠드의 압박 속에서 본격화된 YAL-1A 제작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됩니다. 자, 럼스펠드 장관입니다. 가성비 안 좋으면 바로 킬이야, 킬.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960년대에는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국방 예산 자르는 거 1등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럼스펠드 장관이 국방 예산 그리고 국방 신무기 개발 이거 자르는 데는 완전 1등이었어요. 코만치 헬기, 크루세이더 자주포 이런 거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잘랐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이사단 그거 완전히 다 철수시켜버리고 옮기고 유연성 그래가지고 원래는 딱 그냥 한국에만 있었는데 그거 다 옮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한기 2단씩 교대로 지금 9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미 공군이 가지고 있던 보잉 747-400F 그 화물기를 가지고 개조공사를 해서 레이저 요격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조공사가 2004년도에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을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여기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할 겁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 요격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2004년 총 사업비 50억 달러 세계 최초의 레이저 요격기 YAL-1A의 탄생입니다. 2004년도인데요. 기반 기체는 보잉 747-400F 우리가 뭐 보잉 전보라고 하죠. 작전 고도는 400피트, 4만 피트 주무장은 1메가와트급의 코일 레이저입니다. 사정거리는 최대 300km 조사 능력은 이렇게 해서 40회 정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둥이에 있는 이게 이제 레이저 쏘는 거예요. 이 안에 코일, 그러니까 산소, 요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레이저를 생성시키는, 이게 이제 과거 스타워즈 시대에, 그러니까 레이건의 스타워즈 시대에 이산화탄소 가지고 레이저를 발생시켰던 그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요오드 이런 걸 바탕으로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둥이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한 40번을 쏠 수 있고, 이 사정거리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300km,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500-600km 정도 됩니다. 액체 연료는 아주 위험하니까 살짝만 찢어도 되는데, 고체 연료는 덜 위험하니까 아주 길게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를 찢은답니다.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죠. 레이저를. 탄도미사일이 쫙 올라갈 때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2004년도에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이제 테스트를 딱 해보는데 A4 용지만한 타겟도 300km밖에 있는 걸 맞춘 겁니다. 그 A4 용지만한 타겟이 움직이는 건지 고정되어 있는 건지는 그 기록은 제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A4 용지만한 타겟도 맞췄어요. 정말 대단한 정밀도였습니다. 나르면서 300km밖에 있는 요 A4 용지만한 타겟을 맞췄으니까 정밀도가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런 고무적인 실험 결과와는 여론은 완전히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야, 레이저 한 번 쏘는데 장비가 무슨 20톤이냐? 그 사정거리로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리고 날씨 안 좋으면 꽝이네? 발사 비용은 싼데 장비가 너무 비싸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비가 무려 5조 원이니까, 물론 양산하면 이거보다는 싸겠지만, 자, 사정거리가 300km였어요. 고체 연료를 쏘는데, 그러면은 300km 같으면은 북한 같으면 북한에 완전히 방공망 다 제압되고 제공권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이런 것들만 여객할 수 있는 겁니다. 300km까지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미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정거리 300km짜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을 막으려면은 이 탄도미사일이 들어올 때를 쏴야 되는데, 이 항공기가 도대체 언제 어디로 들어올 줄 알고 그게 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상승 단계에서 쏴야 되는데, 상승 단계에서 쏘려고 하니까 사정거리가 300km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러려면 제공권을 다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 핵심 여론이, 이거는 우리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현재 이 수준은 우리 동맹국들밖에 못 지켜준다.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밖에 못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아니고 우리 동맹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 투자한다. 이건 안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레이저가 힘이 아주 약해지니까 이거 말짱 꽝이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닌 동맹국들 지켜주려고 5조 원짜리 비행기를 만들어? 이건 말이 아니지.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또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죠. 거기다 금융위기 맞았죠. 중국은 부상하고 있죠. 결국 시퀘스트를 맞았습니다. 국방예산 20% 감축, 강제 감축하는 시퀘스트죠. 이건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퀘스트 직격탄 한 방에 날아간 5조 원짜리 레이저 유격기 사업입니다. 결국 2011년도에 캔슬됐습니다. 취소됐어요. 그럼 2011년까지는 계속했냐?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예산 빵원, 사업은 살아있었는데 사업예산 빵원, 이런 식으로 그냥 목숨만 이어가다가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킬 되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레이저 유격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10년 지났죠. 지금 1호부터 10년 지났습니다. 완전히 기억세지감입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실용화를 앞둔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 록히드 마틴이 말입니다. 2020년도에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F-35 이런 데 탑재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 됩니다. 2020년에 록히드 마틴에서 이렇게 정말로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과거 스타워즈처럼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2020년도에 실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다시 레이저로
뭔가를 파괴시키고 뭔가를 격추시키고 이러다가 이제는 정말로 레이저로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인교내 국방TV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해서 우주에서 레이저로 탄도미사일이 올라올 때 레이저로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파괴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5조 원짜리 레이저 요격기 그것은 킬됐지만 그것들 바탕으로 또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사업의 그 레이저 테스트기도 킬됐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로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레이저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술 강국 아닙니까?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